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2년 결혼 생활, 20년 우정.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6이에요. 결혼한 지 32년 된 평범한 주부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야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주말 출장도 늘어나고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죠. 3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오늘 밤에 봐, 당신 생각만 해?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고 더 충격받았죠. 그건 제 절친, 수진이 언니 이름이었거든요. 수진이 언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요. 수진이 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3년 전 언니가 이혼했을 때도 제가 많이 위로해줬거든요. 괜찮아, 언니. 우리가 있잖아. 그랬죠. 그 뒤로 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2~3번은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요. 남편도 수진이 언니를 잘 알았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으니까요. 가족 모임에도 몇 번 함께 했고요. 2년 전 가을엔 셋이서 여행도 갔었어요. 제주도로요. 그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우리 셋이 함께 늙어가면 좋겠다. 수진이 언니도 웃으면서 그래, 같이 늙자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진이 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요. 작년부터 자꾸 남편 얘기를 꺼냈거든요. 요즘 남편분 잘 지내? 남편분 요즘 바쁘시지? 남편분이랑 요즘 사이 좋아?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슬슬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제 남편한테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 봐요. 알고 보니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남편은 샤워하고 나와서 평소처럼 자더라고요.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봤죠. 설마 아니겠지. 혹시 다른 수진이일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다음 날 딸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이 28인데 곧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딸이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봤어요. 먼저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남편 몰래요. 그리고 봤어요. 수진이 언니 아파트 주차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 번요.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딸이 엄마,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진이 언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죠. 관리소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님이 안타까워 하시더니 도와주셨어요.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마침 경비실장님이 변호사 아시니까 절차 밟아보세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함께 타는 장면이 있었죠. 남편이 수진이 언니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날 밤 수진이 언니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딸이랑 차 안에서요. 밤 11시 남편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수진이 언니 집에서요. 너무 허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이 들어오더니 야근하느라 힘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어요. 당신 어디 있었어요?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회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 언니 집 앞에서 봤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인정했어요. 미안해. 6개월 전부터였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하필 수진이 언니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32년을 함께 산 제가 옆에 있는데요. 바로 수진이 연니한테 전화했죠.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언니, 나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 남편이랑 만났어? 수진이 언니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요. 미안.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날부터 3일 동안 밤새 울었어요. 밥도 못 먹었죠. 딸이 옆에서 계속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32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20년 우정도요.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동시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혼해요. 증거 다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이혼해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증거들을 다 보여줬죠. 메시지, 블랙박스, CCTV.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당한 게 억울한 일이라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남편은 처음엔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수진이랑은 끝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어요.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20년 지기 친구랑요. 그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언니도 연락이 왔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죄책감 때문에 자꾸 너한테 남편 얘기 물어봤던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작년부터 자꾸 남편 얘기 꺼낸 이유가요.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락을 차단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허무해요. 32년 결혼 생활도 20년 우정도요. 다 거짓말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요즘은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딸이 자주 와서 밥 같이 먹어요. 얼마 전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았어요. 표정이 밝아졌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면 혼자 살아야 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외로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요. 배신당하면서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설마 했거든요. 20년 지기 친구가 제 남편과 그럴 줄은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알지 마세요.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32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56의 새 출발이요. 늦었지만 그래도요. 아직 제 인생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